네, 마켓 인사이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오늘 얘기 아주 참 꼭 필요하고 또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런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글로벌 펀드 시장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어요. 최근에 또 인도 금융시장이 인도 정부가 디폴트 선언하냐 마냐 제가 이 얘기까지 듣고 사실 휴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갔다 와 보니까 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로 온통이 도배질이 돼 있던데. 자, 네. 그건 그렇고. 자, 인도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금도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흥시장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펀드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네, 글로벌 미국, 인도 할 것 네. 없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이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에서 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면서 금융위기 문제가 더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네. 이 펀드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듯이 그 선진국 펀드가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야.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대표 선진국 펀드로 꼽히는 북미 펀드와 유럽 펀드가 지난 29일 바로 어제 기준이죠. 올 들어 각각 17.76% 또 10.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브릭스는 마이너스 9%, 또 신디아는 마이너스 11%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인도 펀드가 한 달 동안 무려 20%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펀드는 0.12% 소폭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 자금 흐름 역시 선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미국과 유럽 펀드에 각각 492억 원, 또 6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략 2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으로 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펀드 수익률 이런 거 쭉 표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브릭스 펀드, 친디아 펀드, 우리 셀러리맨들이 얼마나 많이 가입을 했습니까? 네. 네, 죄다 시쳇말로 이런 말은 좀 심하긴 한데 아작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우리가 가입하지 못한 펀드들, 네. 북미 펀드, 유럽 펀드 별로 없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규모는 굉장히 네.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났습니다. 참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참 많은 분들이 속이 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쓴 것 같아서 방송에 좀 부족한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상당히 좀 애가 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 펀드가 잘 나간다 이렇게 극명하게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원인이 좀 따로 또 있습니까? 어때요? 네, 이제 그동안 신흥국 펀드라고 하면 신흥국은 그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 투자 매력도가 높아서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인도를 비롯한 이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있는 이 선진국 펀드 쪽으로 투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 최근에 그 유럽 지난 2분기 GDP 성장률과 또 생산 지수, 또 수출량 같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진국 펀드의 수익률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네.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신흥시장에서 인도네시아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어떤 금융위기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자금이 이제 선진시장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GDP를 비롯한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어떤 선진국 국가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월등하게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떤 펀드 수익률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우리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좀 분석을 한번 좀 더 예. 네, 심층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수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을 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강은혜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고 수익률도 좋다. 이렇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일단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뮤추얼 펀드 자금의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그 시리아 사태로 되게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됐지만 2분기 GDP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한 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한 가지 좀 뚜렷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죠.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PMI 지수라고 하죠. 그 기업인들의 어떤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PMI 지수가 50 이상의 확장치를 보여주고 있고 2분기 GDP 성장률도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강력한 경기 회복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에서 증시도 이러한 부분이 좀 같이 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그러면 이 그 선진국 펀드 전망은 좀 어떤가요? 하반기에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펀드가 더 잘 나갈 거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신흥시장에 우리가 예전에부터 부여하던 프리미엄은 바로 성장성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성장성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이 일부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좀 해외 자본으로 메꿔 넣었었는데 그 테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그 유출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까지도 그 선진국 펀드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진국 내라고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좀 문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좀 제외한 서유럽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저 오은수 연구원님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 사진을 뵈니까 옛날에 그 현대증권에서 유명한 자동차 애널리스트 하셨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했던 김학주 지금 우리자산운용 CIO와 매우 닮으셨어요. 젊으셨을 때. 네. 미남이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남이세요. 제가 예, 보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시리아 뭐 공습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좀 글로벌하게 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미국이 또 출구 전략을 이제 GDP가 뭐 2.5% 이렇게 상당히 좀 어떤 그런 깜짝 놀랄만한 그런 매우 좋은 경기 지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어떤 선진국 펀드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이제는 좀 뭐 우리가 키 맞추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장기간 빠졌던 브릭스라든가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기존의 흐름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저는 신흥시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지만요.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어떤 매도 대상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것들은 그 이번 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발표된 그 EPFR 자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는 27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한 것은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한 2조 7천억, 6천억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글로벌 펀드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한국물을 사고 있냐, 한국 시장을 사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같은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한국 시장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해외 자본이 유출됐을 때 훨씬 더 타격이 클 수 있는 국가들은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그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신흥시장은 일부 문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우수한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어떤 브릭스라든지 그 큰 의미에서 어떤 그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잘게 따르셔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견조한지 혹은 안 좋은지를 좀 따져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자, 현대증권의 오온수 연구원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상당히 좋고 네. 훈훈하신 것 같아요. 네.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자, 펀드 드신 분들, 정말 요즘처럼 좀 재미없으실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나마 한때 강 기자, 네. 일본 펀드, 일본 증시 급등과 함께 많이 잘 나갔었는데 요즘 어떤가요? 최근 동향은? 네, 올해 초만 해도 네. 일본 펀드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올 상반기 해외 펀드 중에서 일본 펀드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에 힘이 넣어서 그 일본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였고, 그와 더불어서 일본 펀드 역시 20%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일본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4.86%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베노믹스가 주춤해지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니케이 지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일본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니케이 지수를 받쳐주지 못하는 대내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일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 1922억 원이 좀 일본 펀드로 유입이 됐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무려 45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일본은 그 시장 자체가 작고 또 우리나라 산업에 비해서 뒤처진 산업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니케이 지수 변동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이 변동성이 큰 만큼 또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한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네. 아무리 뭐 선진국 펀드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이 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는지 그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오은수 연구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선진국 펀드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진국은 아닙니다.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이 같은 유럽 펀드라고 해도 그 서유럽과 남유럽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는 여전히 금융위기 장기화 우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만 해도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이라고 해도 프랑스나 독일 이렇게 좀 건전한 서유럽 국가들을 편입한 펀드들을 보면서 어떤 국가들을 편입하고 있는지 펀드별로 그 포트폴리오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은혜 기자가 우리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펀드도 글로벌 시대예요, 그죠? 네. 네,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따져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